오늘부터는 그 존 메이너드 케인즈,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 중에 하나. 그야말로 뭐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20세기의 위대한 사상가, 특히 경제 쪽에 그 거시 경제학의 뭐 시조, 아담 스미스가 자유방임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면서 비약적으로 산업 생산력이 높아지고 경제가 발전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폐단이 드러났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1929년 대공황이 일어나서 이 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그 흔들흔들할 때 그 케인즈 경제 이론 내기에서 뭐 회복이 되고, 지금 그 21세기 들어서도 서구 구미 경제학이 그 케인즈 학파와 그리고 시카고 학파, 신자유주의 그 양립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케인즈 학파, 그 영향력이 뭐 지금까지도 뭐 큰 거죠. 케인즈의 생애와 경제 사상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자 합니다. 케인즈는 1883년에 태어나서 1946년에 죽었는데요. 한 뭐 63세, 좀 일찍 죽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 1883년이 칼 마르크스가 죽은 해라는 겁니다. 칼 마르크스가 죽은 해에 태어난 케인즈가 나타나서, 칼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는 멸망하고 공산주의가 그 승리할 것이다, 그런 그 예언을 한 것을 좌절시킨 사람이 바로 케인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다 아주 뭐 인텔리, 아버지도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제학 그 교수, 강사, 어머니는 또 뭐 그 영국의 무슨 시의 시장을 지낸 그런 그 귀족 엘리트 가문에서 태어나고, 이튼 그 학교, 명문 자제가들이 다니는 그 이튼 학교에서 뭐 수학의 그 발군의 성적을 내고, 그래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수학과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정작 대학 과정에서는 수학에 흥미를 못 느끼고 철학, 역사, 뭐 그 경제 쪽에 그 관심을 갖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를테면 뭐 행정고시 그런 걸 봐가지고 영국의 재무성 관료가 돼가지고 활동하다가 1차 세계대전, 1914년 시작해가 19년에 끝난 1차 세계대전 종전 후의 평화협정, 베르사유 평화, 파리 베르사유 평화협정의 영국 측 대표의 일원으로 관여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특히 프랑스가 막 대독 강경 배상 뭐를 주장하는데, 그래서는 유럽의 전후 안정과 경제 발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케인즈가 얘기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쓴 책이 Economic Consequences of Peace, 1차 대전 후의 평화의 경제적인 결과가 뭐냐,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Peace 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베르사유 평화조약이 문제가 심각하다, 결국은 사회 안정도 이루지 못하고 경제 발전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평화협정을 비난했는데 그 예언대로 히틀러가 나와서 전쟁 배상금이 갚지도 않고 오히려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케인즈의 예언이 맞아 떨어지면서 케인즈가 일약 세계적인 그 셀리브리티 명사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케인즈가 공황 와중에 아주 유명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못지않게 그 경제학계에서는 거시경제학의 태도로 인정하고 거시경제학의 그야말로 고전으로 명조로 인정하는 고용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General Theory,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고용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결국 거시경제학이라는 것은 이 경제 상황이 어느 나라의 경제 상황 또 세계 경제 상황이 경제 곡선 호황과 불황을 반복한다. 그런데 그 호황의 원인은 뭐고 불황의 원인은 뭐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그 케인즈로부터 시작된 거시경제 이론인데요. 케인즈는 공장 생산물을 생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데 그것을 살 수 있는 유효 수요 공급은 공장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사야 될 일반 민중들의 유효 수요 아담 스미스 내지는 자유 방임주의 시장 경제의 기초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결국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이게 자유방임주의자들의 주장인데 그게 공황이 불러일으키면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케인즈가 나타나가지고 이거는 특히 가격이라는 게 시장 수요 공급에 이렇게 저절로 따라갈 수 없다. 가격 경직성 이런 걸 얘기하고 그러면서 유효 수요의 부족을 정부 개입, 재정 정책, 정책을 통해서 정부 개입을 통해서 유효 수요를 증대시켜 주어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 이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케인즈의 유효 수요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뉴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가져오고 그러면서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주류 경제학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죠. 근데 이제 케인즈 반대되는 자유방임주의자들,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쪽의 대표자가 프리드리 하이에크 이런 사람이랍니다. 하이에크 하이에크 원래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오스트리아 학파.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또 미국의 시카고 대학을 건너가서 시카고 학파는 아무튼 지금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하지만은 신자유주의의 그야말로 본산이죠. 그러면서 시카고 학파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탄 사람들이 절반 정도를 시카고 학파에 탔는가요? 그러면서 시카고 학파 하이에크도 노벨 경제학상을 탔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밀튼 프리드만인데 밀튼 프리드만이 케인즈 학파의 재정정책 정부 개입의 문제를 지적을 했다는 거죠. 정부가 개입하면서 시장이 위축된다고 할까요? 그리고 정부 개입을 하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고 그래서 더 폐단이 크다. 원래
아담 스미스 이론대로 자유방임, 시장 경제의 결국은 시장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원상복구하고 다시 또 불황이 끝나고 호황이 시작될 것이다. 뭐 이런 이론이 시카고 학파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이 학파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케인즈가 처음에 유효수요론을 얘기하면서 이 불황에 왔을 때 정부 개입, 재정 정책을 펴서 불황의 폐해를 줄여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펼칠 때 경제학계에서는 아주 소수 이론이었답니다. 아담 스미스, 하이에크 이쪽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 이론이 주류였고 케인즈의 정부 개입이 수정자본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이론은 굉장히 소수 이론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유방임주의자들, 시장 경제의 회복을 믿는 사람들 얘기는 자유시장 경제에 맡기면은 언젠가 다시 불황이 끝나고 시장 경제가 회복돼 가지고 정상화 내지는 호황이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경제 문제라는 것은 각 개인의 창의성, 그리고 시장 경제의 기능, 경쟁과 시장 경제 그렇게 놔둘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개인의 창의성이 가장 활발하게 발휘돼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 이게 이제 시장 경제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의 이론인데요. 그래서 이제 막 폭풍이 몰아칠 때, 지금 폭풍이 막 몰아친 여름 되면 뭐 태풍이 우리 쪽으로 오고 막 허리케인 뭐 이런 게 막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게 잠잠해지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케인즈가, 장기적으로 안정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장기적으로는 in the long run, we all die. 모든 사람이 죽지 않느냐. 그거는 뭐, 태풍이 몰아치는 동안에, 언젠가는 장기적으로는 안정이 들어올 테니까, 죽은 것도 뭐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안 된다. 그래서 이 케인즈가 굉장히 수리에 밝은 수학의 천재였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수학에 흥미를 잃고 경제 쪽으로 이러면 그게 이제 전체 자본주의, 자유주의 진영에는 큰 도움이 된 거죠. 근데 수리에 밝았기 때문에, 이 불황이 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막연히 그냥 뭐 다시 호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거는 굉장히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주장일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유효 수요가 부족해가지고 막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뭐 거리에 쏟아져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을 단기적으로 우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케인즈가 병에다가 달러를 집어넣어가지고,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폐광에다가 막 묻어놓고 다 들어와서 병을 파내고, 그러면은 병 속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사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금방 실업 문제도 해결되고 유효 수요 문제도 해결된다.
이게 케인즈가 한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케인즈가 뭐 굳이 뭐 병에다 돈 넣어서 폐광에다 집어쳐넣지 말고 그걸 오히려 인프라스트럭처죠. 사회간접자본, 그 도로, 항만, 이 공항 이런 걸 만들고, 그리고 막 주택을 막 지어서 짓도록 해서 그러면서 막 그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나라에서 재정 정책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도 시키고 그 월급도 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가서 공장의 물건을 사면서 경제가 다시 돌아간다. 이게 중요하지. 언젠가는 안정을 취한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안정을 취하면 다시 또 자본주의 경제를 일으킬 사람들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게 유명한 케인즈의 단기 대처와 점진주의 그런 이론이랍니다. 이제 이 29년 이때 이제 이 구미 이쪽에 자본주의 체제 쪽에 대공황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 이제 반면에 이제 스탈린 체제 하에 있던 구소련은 경제가 상당히 안정이 되고 공업 생산도 발전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이거 공산주의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일부 학자들이 소련 가서 공부도 하고 그랬다는데 케인즈는 그랬다는 거죠. 마르크스의 자본론하고 쿠란하고 이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 가운데 전부 멍충이는 아닌 것 같은데 케인즈가 이 자본론하고 쿠란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거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전혀 인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들인데 이거를 인류의 3분의 1 내지 절반이 이걸 추종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케인즈가 보기에는 이 마르크스 자본론은 경제학적인 가치가 제로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공산주의 혁명에 관해서도 반대하면서 이 혁명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꼭 혁명에 의해서 그 체제가 바로잡힌다.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냐. 점진적인 개량, 개선이 가능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혁명 후에 생긴 체제가 혁명 전 체제보다 낫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노프 왕조도 부패했지만은 구소련 스탈린 체제도 얼마나 스탈린이 수천만 명을 추방시키고 죽이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산당들이 결국은 제대로 국민들하고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잘 살자는 게 공산주의인데 그렇게 되는가요? 안 되고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케인즈 얘기가 맞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케인즈가 세 번째 혁명에 관해서는 그 혁명 과정에 치러야 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용과 혁명 후에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 거하고 그 효과를 비교하면은 비용이 더 엄청나게 큰 게 아니냐. 난 혁명 반대한다. 이게 케인즈의 이론이었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케인즈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